똑같이 again 2017년도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순서로 묶일 것인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 팟의 초대석에서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정비사업 전문가,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을 모시고 또 신박하고 여러분들 부동산 의사결정에 꼭 필요가 되는,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내가 부동산 매수하려고 했었을 때 이제 세금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대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고, 즉 실무적인 사항으로만 자, 거래에 있어서 진짜 필수적인 정보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해서 이렇게 이 방송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타이틀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규제 지역 확대 시 달라지는 세금 정리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선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너무 뜨겁다 못해 네. 자, 폭등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매수 우위 지수 44개월 만에 최고다 뭐 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21대 대통령 정책 공약집을 살펴보게 되면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장 뭐 규제가 나올까라는 의문들은 있긴 해도 지금 언론들을 보면 이재명 정부를 자꾸 자극을 하고 있어요. 뭐 이재명 랠리니 뭐니 이재명 폭등 왔니 패닉 바잉 시즌 2니 맞아요. 이러면서 너네 이래도 규제 안 할래? 그래도 이래도 규제 안 할래는 그나마 양반이고요. 네. 규제해라는 사설을 쓴 것도 있고요. 맞아요. 네. 지금 뭐 진보 인사들 여기 나오죠. 세금으로 집값 안 건드리겠다 했지만 집값 폭등 창사가 나올 수 있다. 네. 견고한 진보 진영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네네. 지금 세금으로 억누르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투기 방치를 하고 있다. 투기 네. 방치, 세금 중과가 방법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또 이제 경실련에서도 빨리 대책 내놔라. 즉 공급 확대 외 정책, 즉 수요 억제 정책 해라 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불안불안하죠. 이제 부동산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계약을 했는데 규제 커지면 그럼 난 규제 걸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강남 성구랑 용산구는 걱정이 없어요. 여기는 이미 모든 규제가 다 있습니다. 더 안 좋아질 걱정이 없다는 거죠.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이야. 예. 이미 투기거래지구야.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야. 뭐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뭐 대출 규제, 뭐 15억 초과 대출 금지, 뭐 네. 이건 뭐 나올 수는 있겠죠. 맞아요. 최고의 지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강남 성구랑 용산구는 오히려 안 물어봐요. 이미 규제 다 인지하고 갑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어디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냐? 지금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죠. 네. 지금 마포구나 성동구나 강동구나 이런 데들이 일명 풍선 효과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잠실, 반포, 압구정, 방배, 대치 이거 좋은 거 몰라서 안 사는 거 아니죠? 네. 현금이 안 돼. 그러니까 뭐 갭 투자가 안 돼. 혹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하려니 DSR 때문에 소득이 그만큼 안 돼서 대출이 안 나와. 혹은 돈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지방에서 상경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거주를 못 맞춰. 토호주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뭐 강남 좋은 거 알지만 마포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성동구에서도 뭐 성수동 같은 경우는 만만치 않게 비싸거든요. 네. 뭐 성수동을 뭐 가지 뭐 하면서 이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나는 지금 갭 투자하려고 갔다가 규제 지역을 묶이게 되면 네. 갑자기 야 이런 투기꾼들 상경 투자 나쁜 놈들 야 부산에 있었으면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에 남아 있어야지. 그렇죠. 대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왜 자꾸 대전 집 팔고 광주 집 팔고 서울로 옵니까? 남아 있으세요. 라고 할까봐 지금 막차를 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싹 팔고 올라오긴 했는데 잔금 치기 전에 급변하면 어떻게 될까요?에 대해서 질문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우선은 규제지역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현재 강남 상구와 용산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자 투기거래 지구예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그 나머지 지역들은 규제가 없습니다. 네. 규제 프리. 그러니까 뭐 아무나 투자하세요. 갭 투자 환영입니다. 마포구는 열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는 건데 이거를 불편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죠. 규제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부는 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나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되면 찔끔찔끔 확대가 되는 게 아니고 확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요. 2017년도 8.2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게 되면 이 자료 저도 오랜만에 찾아봤거든요. 추억입니다. 8.2 대책 보면 이제 액자 만들어서 벽에다 붙여내는 거 이제 유물이야 유물. 유물입니다. 말도 안 되는 대책을 그냥 아무튼 PDF로 다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정책들. 네. 그러면 이 내용이 뭐라고 써 있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고 돼 있어요. 네. 결론은 안정화는 못 시켰지만, 근데 여기 나와 있죠? 투기 과열 지역에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규제 지역 확대 지정하겠다. 어떻게 했느냐? 서울 전체 25개구를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갖다가 싹 지정해 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천히 지정하지 않아요. 지금 풍선 효과 맨날 저희 같은 사람들이 풍선 효과 됩니다 라는 얘기 하잖아요. 지금 현재 조금 아니란 마인드로 갔다가 지금 강남 상구랑 용산구 뜨거워. 여기는 이미 불장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동장, 영등포 이렇게 막 주변 지역으로 막 퍼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끝이냐? 동대문구, 서대문구 이런 데들도 막 지금 쫙 양천구 옹기들이 서울 중급지로도 퍼지고 있어요. 지금 노도강, 뭐 금관구 뭐 이런 데들은 뭐 호가가 막 지금 뭐 막 눈에 띄게 바뀐 건 아니지만 지금 급매물들은 좀 거래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집값 비싼 데가 서울 중급지까지야 라고 해가지고 한 이 정도로만 규제를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바로 어떻게 되나요? 노도강 진입 지금이 기회입니다. 규제 프리 노원구로 오세요. 열려 있습니다 노원구. 네. 이런 얘기 안 나올까요? 오히려 노원구 분들은 씁쓸할 거예요. 혹시라도 다 같이 묶이면 아니 지금 마포구나 성동구나 이런 데는 폭등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그럼 마포 성동구만 묶지 노원구는 아직 옹기도 안 왔고 정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1, 2억 마이너스인 데들도 있거든요. 3억 마이너스인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옹기 언제 옵니까? 지금 다른 애들 보면서 손가락 빨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도 갑자기 싹 묶어버리면 가슴 아프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안 묶으면 또 바로 노원구 폭등 올 게 눈에 보여지니까 그렇죠. 한 방에 묶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에도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 노원구가 뜨거워서 지정한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유탄을 맞은 거예요. 그냥 서울시를 묶겠다. 그러고 가니까 서울 전 지역 다 묶였고 플러스 알파로 과천. 우리 과천은 서울과 항상 세트로 갑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세종시 세종시 하면서 이제 묶인 상황이었고 당시 이게 투기걸 지구가 그랬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전체 25개구 그리고 경기 7개시 과천 당연히 있고 우리 일명 수용성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그다음에 여기 부산, 세종시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들어갔었던 것들 보면서 똑같이 어게인 2017년도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순서로 묶일 것인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규제가 확대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본론이 이제 나갑니다. 네. 우리 그러면 세금 규제가 확대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우선은 양도소득세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양도소득세 보다 보면 다주택자는 중과세율도 있고 지금 우리 이 세금들을 어떻게 하느냐 또 우리 양도세는 이 세율 쭉 보여줬잖아요. 최고 세율 45% 이것도 중과세율은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네. 일반 세율도 45% 엄청 센 거예요.
6%에서 42% 네. 5%인데 근데 23, 10%도 없어진 게 아니고 그냥 시행령으로 유예만 시켜놓은 거잖아요. 아직 다 살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양도세 중과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지금 적용되는 건데 네.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2026년도 5월 9일까지 네. 이때까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한시적으로 있고요. 네, 그래서 저거 대통령이 더 이상 유예 안 한다고 하면 그냥 중과 부활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근데 이제 규제 지역으로 바뀌냐 안 바뀌냐에 대해서 좀 중요한 거는 먼저 여기서 설명드리자면 이거는 우리가 많이들 헷갈리는 게 조정 대상 지역 적용 기준이 많이들 헷갈려요. 네. 우선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매각 시잖아요.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거는 즉시입니다. 내가 설령 비규제 지역일 때 취득했다 하더라도 매도하려고 했더니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나는 비규제 지역이니까 중과세율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가만히 있기보다는 네. 그래도 혹시라도 규제 지역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처분해야겠다. 그리고 현재 강남 3구는 용산구라 하더라도 아까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25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직 안심이죠. 설령 올해 하반기에 규제 지역이 묶인다 하더라도 5월 9일까지는 설령 조정 대상 지역이 묶여도 우리는 중과세율 없이 팔 수는 있겠다 정도로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법적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네.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도 되게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1항이 있어요. 네. 한번 볼게요. 제가 중요한 것만 빨간색으로 했는데 우리 법, 즉 소득세법 89조 1항 3호 감옥에서 네. 이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정의고요.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비과세를 해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다 라는 것은 1세대가 당연히 1세대 1주택자가 양도하는 시점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데 이 해당 1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어야 돼요. 그런데 네네. 우리가 항상 이게 조문이 엄청 길지만 한글로 써 있어도 해석이 잘 안 되는 게 괄호가 엄청 많고 맞아요. 뭐 대괄호도 있고 네. 그래서 뭐 헷갈리는데 이거 읽는 방법은 일단 괄호 스킵하고서 쭉 읽어보고요. 네. 그럼 이제 보유기간 2년이면 어떻게 한다? 비과세 해당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대괄호를 한번 보는 겁니다. 대괄호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그러나 원래 원칙은 2년 보유예요. 근데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면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리고 그 보유 기간 중에 거주 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이에요. 간혹 당연히 보유 기간 중에 거주했지 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짱구 굴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101동 1203호에 전세로 2년 살고 있다가 그 집을 샀어. 그러고서 난 전세 놓고 나갔어. 네네. 그러면 그 집에 2년 거주도 한 거고요. 네네. 취득하고서 2년 보유도 했죠. 그러네. 그러면 나는 2년 보유, 2년 거주했으니까 비과세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 법이 허술하게 안 돼 있습니다. 보유기간 중 2년 거주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지. 이 경우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2년 인정 안 된다 라는 얘기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심플하게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원칙은 2년 보유. 그런데 2년 거주 요건은 언제 튀어나왔냐? 2017년도 파리 대책 이후로 이게 등장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들은 2년 실거주 요건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취득 시점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되죠?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됐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전에 취득했다라고 하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고요. 근데 그 이후에 취득했다라고 하면 2년 보유와 거주를 같이 충족해야지 비과세다 라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되게 심플한데 여러분들 이제 어떤 게 궁금하실 거냐? 나는 조정 대상 지역 전에 취득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 근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네네.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 이후로 잔금을 쳤다. 네네. 좀 애매하죠? 아, 나는 전에 계약했는데 이후에 잔금 쳤다. 그럼 이거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네.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줄 것이냐, 잔금일을 기준으로 해줄 것이냐. 설마 이거 뭐 투기와의 전쟁 다 때려잡을 거다라고 하면 잔금으로 갈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 이거 소급 적용 아닙니까?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 계약으로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빠숑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대놓고 그 전에 취득한 것도 소급하는 법령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근데 이게 법에 네.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돼 있냐?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5호를 보게 되면 네네. 어떻게 써 있냐?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네. 거주자가 네네.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네.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고 써 있어요. 또 읽어보니까 뭐지 싶을 수는 있어요. 이거를 제가 정리해 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했고 이거 일단은 증빙 서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매매 계약서 자체는 솔직히 공인중개사가 써주잖아요.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이 예를 들어서 2025년도 뭐 한 11월에 지정됐다고 쳐요. 네. 그럼 부동산 사장님이 뭐 11월 뭐 6일에 지정됐는데 우리 11월 5일에 매매 계약서 썼어요라고 그냥 계약서에 숫자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거는 뭐.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 맞죠.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우리 국가가 네. 우리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걸 알고서 그렇지. 조작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네. 계약 일자는 그냥 페이퍼 자체는 우리 쓰기 나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안 믿고 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라는 거는 진짜 계좌이체 했어? 라는 걸 본다는 거죠. 네. 우리가 매매 금액이 10억짜리다. 그럼 계약금 10%에 1억 쐈어? 라는 게 통장에 대한 입금증이 있다던가 네네. 계좌이체 내역들이 있으면 그러면 오케이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 이게 일단은 맞다. 그럼 진짜 매매 계약을 조정상 지역 전에 했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잔금으로 갔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선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원칙은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취득 기준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원칙은 잔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일이라는 거는 양도세에서 없어요. 잊으시면 됩니다. 그때 소유도 아니니까. 그렇죠. 매매 계약만 한 거고 뭐 중간에 배액배상 당할 수도 있고 파기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원래 계약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항상 모든 세금은 그렇죠. 취득을 해야 되는 거고 취득을 해야 되고. 취득일은 잔금일 혹은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그럼 이제 싹 지저분한 거 지우고 다시 보게 되면 그러면 결론이 이거예요. 설령 전에 계약했어도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 이후로 잔금 치면 실거주 해야 됩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실거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2017년도 파리 대책 때 그렇게 발표하고서 원래 실거주 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소급 입법이다. 그렇죠. 아니 전에 매매 계약한 사람들은 이거 뭐 모르고 샀는데 그렇지. 선의의 피해자지. 실거주 하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렇죠. 라고 하면서 뭐 소송을 거니 많이 막 이러니까 네. 정부가 가만 보다가 바꿨어요. 이 5호 규정이 원래는 없었던 규정이에요. 네. 이게 2017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하도 뭐 소급 입법이에요.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요. 언론에서도 막 떠들고 막 이러니까 아유 그래. 그 전에 뭐 몰랐을 때 계약한 거는 봐주자. 근데 봐주긴 봐주지만
저 다주택 투기꾼들까지 봐주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거주를 안 해도 되고요. 네네. 즉 무주택자는 2년 보유만 해도 되는데 아니 다주택 투기꾼들이 또 살려고 해. 너네는 2년 실거주 해. 로 결론이 났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